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는 향기로운 과일의 여정. 한 알의 과일이 알맞게 익은 그 순간 과일의 달콤한 상상은 시작됩니다. 기분 좋은 향기와 상쾌한 식감, 시선을 사로잡는 빛깔까지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진 과일들이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친구가 된다면 어떨까요? 들어보지 못했던 과일들의 싱그러운 상상을 들려드릴게요. 팔레트의 색깔처럼 다채로운 과일들의 성격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를, 가족을, 연인을 떠올리게 할지도 몰라요. 과일이 들려주는 자신만의 역사, 귀여운 상상과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볼 준비 되셨나요? 화채보다 맛있고 과수원보다 알록달록한 과일들의 이야기. 과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첫 번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의 진행을 맡은 박수진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여름방학 잘 보내셨나요? 이번 여름, 정말 더웠죠.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라 그런지 시원하고 달콤한 과일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뜨거운 땡볕을 견디다가 수박 한 입 베어 물면 탄성이 나오고, 강력한 햇빛에 지쳐있을 때 복숭아 한 입 머금으면 입꼬리가 씩 올라가잖아요. 저는 정말 과일 덕분에 잔인했던 날씨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여름 과일만의 시원한 과즙과 향은 더위를 달콤하게 녹여버리는 강력한 무기 같아요. 사납고 뾰족한 날씨를 부드럽게 이겨버리는 무기 같달까? 사실 과일은 더위만 녹이는 게 아니죠. 꽉 찬 비타민C로 피로를 녹이기도 하고, 과일 케이크 같이 달달한 디저트가 되어 우리의 스트레스를 녹이기도 하잖아요. 만약 이런 기특하고 상큼한 과일들이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친구가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여기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어 찾아온 과일들이 있습니다. 개강 때문에 급 피곤해진 여러분들을 위해 듣기만 해도 비타민이 전해질 과일들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과일이 이곳의 문을 두드렸을지 귀를 기울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봐요.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 오늘의 과일은 방금 듣고 온 노래처럼 여름이 생각나는 과일인데요. 이 친구가 여러분을 만날 생각에 부끄러운지 얼굴이 다 빨개져 있는데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과일인 것 같아요. 그럼 이 과일이 보내준 소개 편지를 먼저 읽어볼게요. 자신에 대한 힌트를 많이 넣었다고 하니까 어떤 과일인지 함께 맞춰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여름 과일의 대표 주자로 나오게 되어 너무나 뿌듯한 어떤 과일입니다. 저는 사실 몸집은 엄청 크지만 수줍음을 좀 타는 편이라 제 속을 남에게 보여주는 게 힘들어서 단단하고 동그랗게 웅크리고 있는 편이에요. 수줍음 많은 저의 사랑법은 그저 타이밍 좋게 알아서 잘 짠 하고 무더운 여름 여러분께 나타나는 것뿐이죠. 낯은 가리지만 언제나 늦지 않게 여러분의 더위를 식히러 찾아갈게요. 저를 만났을 땐 통통통 두드려주세요. 수줍음에 빨갛게 익었을 테지만 그만큼 달콤한 만남이 될 거랍니다. 오, 자기처럼 촉촉하고 수분기 많은 편지였는데 어떤 과일인지 이제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몸집이 크고 단단한 여름의 대표 과일,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의 사랑법은 정말 타이밍이죠. 더운 여름날에 딱 나타나주는 거. 필요할 때 알아서 잘 눈앞에 등장해주는 거. 타이밍 좋게 나타나서 시원한 과즙과 식감으로 더위를 날려주는 수박의 사랑법은 어떤 과일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수박 같은 사람이 있나요? 말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딱 등장하는 사람. 보고 싶었을 때쯤 타이밍 좋게 나타나는 사람 말이에요. 수박처럼 자신의 장점이 뭔지 잘 안다면 좋은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좋은 타이밍이 되고 싶다면 자신의 장점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럼 지금은 노래 들을 타이밍 같으니까 고요의 타이밍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봐요. 여러분은 수박이 왜 수박인지 아시나요? 우리말 수박은 물이 많은 박과 열매라는 뜻인데요. 신기하게도 여러 언어에서 수박을 뜻하는 이름은 대부분 물이 많은 열매 혹은 사막의 열매라는 뜻을 강조한다고 해요. 영어로는 워터멜론, 프랑스어로는 파스테크라고 하는데 모두 물 많은 멜론이라는 뜻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름처럼 수박은 수분이 정말 많은 과일이죠. 실제로 야생 수박은 건조한 모래 땅에서도 잘 자라는 열매래요. 과일의 수분이 약 90%인 덕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도 몇 달 동안 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아까 편지도 되게 촉촉하고 감성적이지 않았나요? 오늘 저희를 찾아온 수박은 성격도 정말 수분기 가득한 것 같아요. 마치 영화 엘리멘탈의 웨이드 같은 느낌? 엘리멘탈은 불이나 물, 공기 같은 원소를 캐릭터화한 영화잖아요. 웨이드는 물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감성적인 울보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사람이 된 수박은 뭔가 웨이드처럼 수분기가 많아서 감성적인 캐릭터일 것 같아요. 근데 또 큰 덩치 때문에 아기가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덩치가 콤플렉스지만 몸집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 열을 식혀주는 수박은 그런 친구이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에게 친구 신청을 하러 온 수박의 상상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이런 친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수박처럼 수분이 가득한 웨이드가 떠오르는 영화 엘리멘탈의 OST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요. 이번 코너에서는 과일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과일을 이용한 요리도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코너의 이름은 바로 과일의 변신은 무제인데요. 맛있게 변하면 당연히 무제지만 그냥 먹는 것보다 맛없게 변하면 유제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과일의 변신은 무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인 수박은 자신이 아이스크림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과일 아이스크림의 스테디셀러 수박바는 무려 1986년에 출시되어 벌써 35년이 넘었다고 해요. 와, 나보다 나이 많은 아이스크림 실한가? 그만큼 오래 사랑받은 수박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실제 수박에 있는 씨는 뱉어도 수박바에 있는 초콜릿 씨는 뺄 수 없는 매력 포인트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 팩트 하나. 사실 수박바는 수박 맛이 아니라는 거. 실제로 수박바의 수박 함유량은 0.1%라고 해요. 제품을 만든 회사에 따르면 수박바의 빨간색 부분에는 0.1%의 수박 농축액과 멜론 향이 들어있고 초록색 부분에는 딸기 향이 들어있다는 사실. 이름은 수박바지만 사실 우린 멜론 맛, 딸기 맛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던 거죠. 이거 수박의 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래도 이름과 모양이 수박이니까 변신이라고 쳐주죠 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수박의 변신에 대해 더 이야기해봐요. 블랙핑크의 아이스크림. 수박은 아이스크림 말고도 화채가 유명하죠. 수박 반통을 파내어 사이다와 우유를 붓고 수박과 다른 과일, 그리고 얼음을 동동 띄우면 그게 바로 여름의 맛이잖아요. 그럼 남은 수박 껍질은 그냥 버릴까요? 아, 아니죠. 수박 껍질도 김치로 변신할 수 있답니다. 수박 껍질을 잘게 잘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해서 조물조물 묻혀주면 오독오독 맛 좋은 수박 껍질 김치 완성! 저는 여름에 반찬으로 종종 먹어봤는데 꼬들꼬들하고 상큼해서 국물 요리왕도 잘 어울리고 꽤 맛있더라고요. 완전 여름 별미 그 자체. 수박과 김치의 조합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정말 선입견이에요. 아삭한 껍질을 양념에 버무린 거라 무채와 비슷한데 더 상큼한 맛이 나서 여름과 정말 잘 어울리는 김치예요. 아직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내년 여름엔 꼭 수박김치를 어디선가 마주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수박의 변신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쯤에서 수박과 인사 나눠봐요. 수박의 상상과 변신 모두 즐거우셨나요? 다음 과일의 상상은 어떤 현실이 될지 기대해보면서
마지막 곡과 함께 수박의 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해리 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가. 과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번 주 과일은 수박이었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는 꿋꿋한 과일의 여정. 어쩌면 우리들의 여정이죠. 한 알의 과일이 알맞게 익는 순간이 오듯 여러분의 결실도 언젠가 달콤한 향을 내며 코끝을 간지럽힐 거예요. 수박의 상상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과 꿈도 언젠가 달콤한 현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무리해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작의 이유진, 기술의 류창환, 진행의 저 박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는 향기로운 과일의 여정. 한 알의 과일이 알맞게 익은 그 순간, 과일의 달콤한 상상은 시작됩니다. 기분 좋은 향기와 상쾌한 식감, 시선을 사로잡는 빛깔까지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진 과질들이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친구가 된다면 어떨까요? 들어보지 못했던 과일들의 싱그러운 상상을 들려드릴게요. 팔레트의 색깔처럼 다채로운 과일들의 성격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를, 가족을, 연인을 떠올리게 할지도 몰라요. 과일이 들려주는 자신만의 역사, 귀여운 상상과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볼 준비 되셨나요? 화채보다 맛있고 과수원보다 알록달록한 과일들의 이야기. 과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두 번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진행을 맡은 박수진입니다. 여러분은 2학기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벌써 9월의 절반이 흘러갔다는 사실. 와, 개강하고 바쁘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주는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서 그런지 금요일이 되니까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당분을 보충하기 위해 여름방학처럼 달콤한 과일을 데리고 왔어요. 이 과일은 여름을 기다려지게 만드는 과일 중 하나인데요. 크게 딱딱하고 말랑한 두 가지 종이 유명하고 종류에 따라 취향이 타기도 해서 밸런스 게임의 소재로도 많이 이용되죠. 또 향기가 너무 좋아서 핸드크림의 향으로도 많이 사용되고요. 너무 두루뭉술한 힌트만 드렸나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과즙상을 말할 때 이 과일이 많이 언급되기도 해요. 하얀 피부에 분홍색 홍조가 있고 보송보송한 솜털을 가진 사람에게 주로 이 과일을 닮았다고 말하는데요. 트와이스의 나연님, 아이브의 장원현님, NCT의 재현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럼 이 과일을 빗대어 로맨틱한 순간을 표현한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봐요. 카이의 피치스. 앞서 드린 힌트와 노래로 오늘 만나볼 과일이 어떤 과일인지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여름을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하트 모양의 과일, 바로 복숭아입니다. 오늘도 역시 과일이 보내온 편지를 먼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살짝 듣기로는 복숭아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럼 복숭아처럼 달콤한 향이 나는 편지에 벌레가 꼬이기 전에 지금 바로 사랑스러운 편지를 펼쳐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복숭아라고 불러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과일인 복숭아예요. 마치 제 이름이 복순이고 뒤에 호격조사 아가 붙어서 친한 친구를 부르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여러분이 친구 이름을 부르듯 복숭아 하고 불러주면 저는 설레는 마음에 말랑말랑한 얼굴이 되어 양보를 핑크빛으로 물들인답니다. 하지만 가끔은 말랑말랑한 제 모습이 싫을 때도 있어요.
너무 말랑거리는 성격 탓에 쉽게 눌리고 멍이 들어서 상처를 잘 받거든요. 저도 다른 여름 과일인 수박처럼 단단해지고 싶은데 제게도 과연 단단한 면이 있을까요? 말랑해서 고민이라는 복숭아라. 고민마저도 왜 귀여운 거죠? 말랑한 복숭아는 원래 상처도 잘 나고 무르기도 쉬운 과일이라고 해요. 하지만 한 입 베어 물면 과즙이 뚝뚝 떨어지는 알맞게 익은 말랑 복숭아는 사실 장마를 잘 이겨냈을 경우에만 맛볼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장마를 견딜 수 있는 단단함을 가진 복숭아만이 말랑하고 달콤한 복숭아가 된다는 거. 어쩌면 말랑 복숭아는 이미 단단함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외유내 강인 복숭아. 너무 매력있지 않나요? 그럼 기특한 오늘의 과일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줄 수 있는 노래 한 곡 듣고 좀 더 이야기 나눠봐요. 아이유의 복숭아. 복숭아는 정말 옛날부터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 먹던 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양의 신화나 문학작품에서도 복숭아는 하늘의 열매라고 하며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동양의 낙원인 무릉도원은 이상향이자 유토피아를 의미하지만 글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무릉이라는 곳에 있는 복숭아 마을이라는 거. 와, 복숭아가 얼마나 맛있었으면 복숭아 나무가 있는 마을이 유토피아를 상징하게 됐을까요? 근데 솔직히 복숭아는 인정. 달콤한 과육을 입안 가득 넣고 씹으면 정말 말 그대로 극락이잖아요. 복숭아가 천상세계의 과일, 신선들의 열매라고 불릴 수 있었던 건 그 달콤한 맛과 식감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고전 소설 서유기에서도 손오공이 신선의 복숭아를 훔쳐먹고 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손오공의 심정이 너무 이해돼요. 솔직히 복숭아는 못 참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침 고여요. 아무래도 저 오늘 방송 끝나고 복숭아를 사러 가야겠어요. 복숭아가 없으면 복숭아 스무디라도 먹고 싶은 심정이랄까? 그리고 또 복숭아는 장수와 생명력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병문안을 갈 때 복숭아 통조림을 들고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복숭아는 복덩이라도 해도 될 것 같죠? 저 너무 복숭아 덕후 같았나요? 그럼 무릉도원을 표현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서 복숭아를 마저 덕질해 볼게요. 빅스의 도원경. 이번 코너는 과일의 다양한 변신 이야기를 들려드릴 과일의 변신은 무죄 코너입니다. 오늘은 정말 색다른 변신 이야기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단막극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은 16부작, 20부작 이렇게 시리즈 드라마를 많이 보곤 하죠. 저도 사실 단막극을 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난 8월 우연히 본 단막극 제목이 특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오늘 소개할 복숭아의 변신은 바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제목을 들으면 왜 복숭아의 변신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왜냐? 제목이 복숭아 누르지 마시오 거든요. 이름부터 벌써 힐링 감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럼 왜 제목을 이렇게 지은 건지 이 작품의 기획 의도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복숭아는 말랑해서 누르면 금방 멍이 들고 쉽게 물러버리는 단점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멍이 든 복숭아는 상품성이 떨어져 값이 내려가고 빛을 보지 못하게 되죠. 작품에서는 사람의 마음도 이런 복숭아와 비슷하다고 말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잘 익은 과일 마냥 말랑말랑하고 보들보들해서 우리 마음에 생채기가 났어도 별일 있겠나 싶겠지만 시간이 흐른 후 그 부분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골마있음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반들거리는 과일처럼 빛내려면 우린 상처의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환부를 짚어내고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주어야 한다면서요. 이 작품은 흙더미가 묻고 상처가 난 마음이 치유를 통해 다시 반질반질하게 닦여
마침내 포장지에 쌓이는 순간을 담았어요. 마치 연고를 발라 다시 포장지에 쌓인 과일처럼 말이에요. 기획의도가 복숭아의 특징을 잘 담은 것 같지 않나요? 복숭아로 만든 맛있는 이야기라니 정말 참신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과연 복숭아의 변신은 어디까지일지. 사랑스러운 복숭아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도 즐거우셨다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달콤한 과일의 상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복숭아와는 이쯤에서 인사 나눠봐요. 다음 과일의 상상은 어떤 현실이 될지 기대해보면서 복숭아 누르지 마시오의 OST를 마지막 곡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박소운의 보이지 않아도. 과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번 주 과일은 복숭아였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는 꿋꿋한 과일의 여정. 어쩌면 요리들의 여정. 한 알의 과일이 알맞게 있는 순간이 오듯 여러분의 결실도 언젠가 달콤한 향을 내며 코끝을 간지럽힐 거예요. 복숭아의 상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과 꿈도 언젠가 달콤한 현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무리해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작의 이유진, 기술의 류창환, 진행의 저 박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는 향기로운 과일의 여정. 한 알의 과일이 알맞게 익은 그 순간, 과일의 달콤한 상상은 시작됩니다. 기분 좋은 향기와 상쾌한 식감, 시선을 사로잡는 빛깔까지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진 과일들이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친구가 된다면 어떨까요? 들어보지 못했던 과일들의 싱그러운 상상을 들려드릴게요. 팔레트의 색깔처럼 다채로운 과일들의 성격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를, 가족을, 연인을 떠올리게 할지도 몰라요. 과일이 들려주는 자신만의 역사. 귀여운 상상과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볼 준비 되셨나요? 화채보다 맛있고 과수원보다 알록달록한 과일들의 이야기. 과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세 번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의 진행을 맡은 박수진입니다. 여러분, 지난 3일간의 축제 재밌게 즐기셨나요? 날씨도 이제 정말 선선해지고 있어서 가을 분위기를 한껏 음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벌써 이번 주도 금요일이 지나가고 있다니. 내일이면 푹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 설레는데요. 게다가 다음 주면 꿀 같은 연휴가 돌아온다는 거. 다음 주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심지어 저는 수요일 건강이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일주일을 쭉 쉴 수 있게 됐어요. 아, 수요일 공강으로 시간표 짠 내 자신 진짜 칭찬한다. 추석 연휴 때 먹을 명절 음식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입꼬리가 올라가요. 달짝지근한 갈비도 좋고 윤기 잘잘 흐르는 전도 좋고 말랑말랑한 송편도 좋고. 와, 저 이번 추석에 살 너무 많이 찔 것 같은데요? 가을은 말도 살찌는 계절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배가 불러도 참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후식으로 먹는 과일. 특히 명절에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더더 참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날 절대 참을 수 없는 과일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민호이의 못 참아. 여러분은 추석하면 어떤 과일이 떠오르시나요? 가을이 제철인 사과, 추석 선물로 많이 하는 배. 요즘은 샤인머스켓도 추석에 많이 먹더라고요.
방금 언급한 과일 중 오늘의 주인공인 과일이 있는데요. 그럼 오늘의 과일이 보내온 편지를 읽어보며 과연 어떤 과일이 보낸 편지인지 함께 맞춰보기로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턴의 영감이기도 하고 스티브 잡스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백설공주의 원망이기도 한 과일이에요. 제가 어떤 과일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하나 더 힌트를 드리자면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저는 전설이나 동화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유명인사죠. 아삭아삭한 식감과 매혹적인 색깔로 많은 이들이 절 좋아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식감도 조금 푸석해져요. 그래도 맛있는 과일이고 싶은 제 마음만큼은 색깔과 다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마음만큼은 언제나 빨갛게 타오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뉴턴과 스티브 잡스, 그리고 백설공주까지 새 인물을 듣자마자 한 과일이 바로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늘의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깎은 채로 상온에 그냥 두면 색이 변하는 갈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편지를 읽으니 사과도 마음만은 항상 빨갛게 타오르고 싶다는 걸 알게 됐네요. 여러분도 혹시 사과의 변색처럼 어쩔 수 없게 된 일들에 실망한 적이 있나요? 색이 변해버린 건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빨갛게 타올랐던 마음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사과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봐요. 엔츠의 사과. 사과는 정말 다양한 인물과 관련된 과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아이작 뉴턴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중력의 법칙을 알아내기도 했죠. 저는 뉴턴의 사과를 떠올리면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시가 생각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시는 첫사랑에 빠져 심장이 쿵쿵 뛰는 순간을 뉴턴이 사과를 보고 영감을 떠올린 순간으로 비유한 시거든요. 바로 이 구절인데요.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 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비유가 참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정말 뉴턴도 사과를 보고 중력의 법칙을 알아냈을 때 첫사랑을 깨달은 감정처럼 짜릿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아이작 뉴턴의 일화뿐 아니라 스피노자가 남긴 명언도 사과와 관련되어 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명언 다들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목표하곤 있던 일들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그 상징이 하필 사과라니. 사과는 정말 다양한 비유와 영감이 되어주는 과일인 것 같아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서 더 이야기 나눠봐요. 여자친구의 애플. 이번 코너는 과일의 다양한 변신 이야기를 들려드릴 과일의 변신은 무제 코너인데요. 사과는 과연 자신이 전 세계적인 기업의 대표 로고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사과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인 애플은 한입 베어먹은 사과 모양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죠. 사과 모양의 로고는 애플 회사의 시그니처로 현재는 컴퓨터, 핸드폰 등 전자기기의 상징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한입 베어먹은 사과 모양은 20세기 영국의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의 상징물이었다고 해요. 앨런 튜링은 2차 대전 중 현대 컴퓨터의 원형인 튜링 기계를 만들어 나치 독일의 암호 체계를 해독한 인물인데요. 괴짜로 알려진 튜링은 1954년 청산가리 중독으로 사망했는데 그 옆에 반쯤 먹은 사과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자살했다는 소문도 퍼졌다고 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앨런 튜링의 사과보단 스티브 잡스의 사과가 더 유명해져 전 세계인을 사로잡을 로고가 되었으니 사과는 정말 매력적인 과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크게 호불호 갈리지 않는 맛과 향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인 사과. 이런 사과의 이미지를 디자인적으로 잘 이용한 애플의 로고는 사과의 유니크한 변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과연 사과의 변신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매력적인 사과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도 즐거우셨나요? 오늘의 상상으로 사과 하나를 꺼내 먹은 듯한 기분이 드셨다면 정말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달콤한 과일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사과와는 이쯤에서 인사 나눠봐요. 그럼 마지막 곡을 꺼내보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과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번 주 과일은 사과였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는 꿋꿋한 과일의 여정. 어쩌면 우리들의 여정. 한 알의 과일이 알맞게 있는 순간이 오듯 여러분의 결실도 언젠가 달콤한 향을 내며 코끝을 간지럽힐 거예요. 사과의 상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과 꿈도 언젠가 달콤한 현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무리해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작의 이유진, 기술의 류창환, 진행의 저 박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는 향기로운 과일의 여정. 한 알의 과일이 알맞게 익은 그 순간 과일의 달콤한 상상은 시작됩니다. 기분 좋은 향기와 상쾌한 식감, 시선을 사로잡는 빛깔까지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진 과일들이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친구가 된다면 어떨까요? 들어보지 못했던 과일들의 싱그러운 상상을 들려드릴게요. 팔레트의 색깔처럼 다채로운 과일들의 성격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를, 가족을, 연인을 떠올리게 할지도 몰라요. 과일이 들려주는 자신만의 역사, 귀여운 상상과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볼 준비 되셨나요? 화채보다 맛있고 과수원보다 알록달록한 과일들의 이야기. 과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네 번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진행을 맡은 박수진입니다. 여러분,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번 방송이 시험 전 마지막 방송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네요.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시험 공부할 때 커피 많이 드시나요? 저는 카페인을 먹으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커피를 거의 못 마시는데요. 그래서 전 커피 대신 항상 주스를 마시는 편이에요. 특히 새콤달콤한 과일 주스를 마시면 달달한 맛에 잠도 깨고 피곤함도 조금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마침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과일도 주스로 마시면 딱 좋은 과일이랍니다. 사실 이 친구는 주스뿐 아니라 우유로도 마시기 좋은 과일이에요. 심지어 디저트를 만들 때도 빼놓을 수 없는 과일이죠. 케이크, 모찌, 아이스크림 등등. 이 과일로 만든 디저트 맛은 정말 보장되어 있다고 봐요. 그럼 과일에 대한 힌트가 담긴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타루의 사랑에 빠진 딸기. 매혹적인 빨간색의 앙증맞고 귀여운 과일. 달콤한 어떤 것에도 잘 어울리는 오늘의 과일은 바로 딸기입니다. 다들 방금 듣고 온 노래 제목 듣고 오늘의 과일이 딸기라는 걸 눈치채셨나요? 사랑에 빠진 딸기는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가게의 딸기맛 아이스크림 이름이기도 하죠. 대체 왜 딸기맛 아이스크림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딸기가 보내온 편지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얼른 읽어보고 딸기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베리 달콤하고 매혹적인 빨간색을 가진 과일 딸기예요. 전 크기는 작지만 다양한 음식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어딜 가나 존재감이 확실해서 작은 거인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답니다. 맞아요. 저는 MBTI로 따지면 완전 2인 외향형이죠. 어떤 디저트와도 잘 어울리는 저는 요즘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좋아하는 디저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랑에 너무 쉽게 또 자주 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쉽게 사랑을 주는 건가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전 정말 디저트 하나하나를 사랑해서 그 달콤한 맛을 부풀려주기 위해 결코 쉽지 않은 노력을 하며 사랑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 많은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걱정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이 가득해서 고민인 딸기의 편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딸기는 정말 어울리는 디저트가 많죠. 딸기 케이크, 딸기 아이스크림, 딸기 모찌, 타르트, 마카롱, 스무디. 어우, 말하다가 밤샐 정도로 생각나는 게 많은데요. 딸기로 만든 디저트가 이렇게 많다는 건 딸기의 성격이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성격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요. 사실 쉽게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엄청난 딸기의 노력이 숨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사랑이 많은 친구가 있나요? 쉽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랑이 가득하고 마음이 넓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가끔은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라고 놀림받기도 하지만 사랑을 많이 베푸는 게 본인을 힘들게 하지만 않는다면 그건 사실 정말 빛나는 장점일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 세상 속 많은 게 빛나 보이니까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사랑 가득 딸기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봐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버. 여러분, 딸기는 사실 스파이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과일이라는 거 아시나요? 딸기는 인공교배로 생겨난 과일이라고 해요. 즉,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딸기의 역사는 불과 20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고 과거엔 산딸기를 비롯한 야생딸기만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그 딸기의 종류가 원래는 지구상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딸기가 만들어지게 됐는지 짧게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는 과거 18세기 어느 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남미 국가 칠레의 해안가 숲속에서는 야생 딸기를 열심히 관찰하고 채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은 바로 프랑스의 식물학자였는데요. 대체 왜 프랑스 사람이 칠레에서 뜬금없이 야생 딸기를 관찰했을까요? 그가 야생 딸기를 관찰한 진짜 이유는 사실 칠레 해안가에 설치된 요새와 병력, 대포의 숫자 같은 군사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는데요. 즉, 야생 딸기 종자를 열심히 관찰하고 연구했던 건 스파이 활동을 들키지 않기 위한 위장술이었던 거죠. 그렇게 스파이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야생 딸기 종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었고 후에 그 정보들이 야생 딸기들을 인공교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런 역사로 지금의 딸기가 만들어졌다니. 정말 스파이의 사랑으로 생겨난 과일 맞네요. 진짜 목적을 위해 가짜로 딸기를 사랑하는 척했던 스파이가 실제로 사랑에 빠져버려 생겨난 해프닝 같지 않나요? 아, 이거 클리셰 스파이 영화 하나 뚝딱인데요. 그럼 딸기의 매력에 스며든 스파이에게 딱인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요. 에이민의 스며들어. 이번 코너는 과일의 다양한 변신 이야기를 들려드릴 과일의 변신은 무제 코너입니다. 앞서 이야기 나눴던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가게의 딸기맛 아이스크림인 사랑에 빠진 딸기, 기억하시나요? 사랑에 빠진 딸기맛 아이스크림은 치즈케이크를 베이스로 크런치 초콜릿과 딸기가 듬뿍 들어있는 맛인데요. 사실 조합은 좀 생소한데 막상 맛을 보면 환상적인 느낌이죠.
이렇게 딸기는 초콜릿과 또 어울리고 치즈케이크와도 어울리는 신기한 과일이라 오늘의 변신이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것과도 잘 어울리고 잘 소화해버리는 딸기. 심지어 이것과도 어울릴지 몰랐어요. 여러분, 혹시 스트로베리 문을 아시나요? 스트로베리 문은 6월에 뜨는 보름달의 이름으로 평소보다 붉은 보름달을 말해요. 아주 먼 옛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딸기 수확철인 6월에 딸기 풍년을 기원하며 붙인 이름이라는 설이 있죠. 과연 딸기는 자신의 이름이 달의 이름으로 변신할지 상상이나 했을까요? 심지어 이 스트로베리 문을 소재로 한 노래도 있잖아요. 달이 익어가니 서둘러 젊은 피야. 도입부 가사가 마음을 자극하는 노래. 바로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인데요. 이 노래는 6월 밤하늘의 딸기 색깔 달보다 사랑에 빠졌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믿기 힘든 판타지에 가깝다며 비유를 전하는데요. 곡의 소개글에서는 스트로베리 문처럼 자주 오지 않더라도 다시 오지 않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한 적 있을 그 신비한 순간을 이 곡을 들으면서 떠올렸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오늘의 딸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봐요. 다음 주에도 달콤한 과일의 상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딸기와는 이쯤에서 인사 나눠볼게요.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 과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번 주 과일은 딸기였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는 꿋꿋한 과일의 여정. 어쩌면 우리들의 여정. 한 알의 과일이 알맞게 있는 순간이 오듯 여러분의 결실도 언젠가 달콤한 향을 내며 코끝을 간지럽힐 거예요. 딸기의 상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과 꿈도 언젠가 달콤한 현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무리해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작의 이유진, 기술의 류창원, 진행의 저 박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